SF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나? SF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나? SF 영화의 여운이 이렇게 길 수가 있나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것은 뭐냐면 안녕하세요. 방방이 여러분. 그레이스 방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. 방하. 오늘은요,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. 물론 포토그래피 리딩을 통해서 제가 1만 권 정도의 책을 읽고 IQ가 상위 3%, 또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고 또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그것으로 세계 정규 앨범을 냈고,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? 저는 포토그래피 리딩을 통해서 10,000권의 책을 약 7년 동안 읽게 되었는데,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무슨 책을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? 짜잔! 네. 프로젝트 헤일 메리. 여러분, 지금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영화가 개봉했죠?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. 그런데 SF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나? SF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나? SF 영화의 여운이 이렇게 길 수가 있나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사게 됐어요. 저는 이 책이 요번에 나온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책은 베스트셀러에 계속 1위, 2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책은 2021년도에 출간된 책이었어요. 놀랍죠? 먼저 여러분도 아무 책이나 한번 갖고 와보세요. 1분 동안 저랑 책 넘기시고 이런 얘기를 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프로젝트 헤일 메리,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조금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회원들은 다 이렇게 책을 읽죠. 자, 1분 시간을 재고요. 네, 이렇게 1분 시간을 재고요. 여기다가 네. 자, 1분 동안 저는 물론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읽었습니다.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젝트 헤일 메리, 앤디 위어 지음, 원심 분리기, 추진 모드, 이런 그림까지 다 있어요. 너무 재밌는 게 제목이 이렇게 없고 숫자만 있다는 거. 네. 그리고 첫 시작이 재밌죠. 알다시피 첫 시작은 이렇게 눈을 뜨게 됩니다. 이 그레이스 박사가 어디서? 우주 한복판에서 기억도 상실한 채로.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게 되고 스트라트라는 그 여성 과학자와의 관계를 조금씩 생각해내는 그 내용들이 있네요. 아스트로파지를 가지고 실험하는 이야기. 그리고 그 스트라트가 아스트로파지와의 실험에 대해서 자기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. 1분이 너무 빨리 지났네요.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. 일단 끝까지 넘기기라도 해야 되니까. 반 정도 넘겼어요. 경이로운 모습을 아스트로파지에서 맡아 에리디언이라는 말, 여기 나온 이가 만난 외계 생명체죠. 그 외계에서 에리디언을 만나서 우정을 나누게 되죠. 눈에 눈물이 고였다. 여기 되게 담담하게 쓰여 있는데 엄청 내용이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이걸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자랑스러움, 행복함. 산소를 없애고 타우메바가 탈출한 이야기.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가죠. 헤일 메리, 그레이스 박사가 로키를 구하러 가죠. 자, 네. 1분 한 2분 정도 제가 이 책을 본 것 같아요. 여러분, 사실 이 헤일 메리를 보면서 헤일 메리 프로젝트 영화를 보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희 회원들과 20분 정도 만에 책 한 권을 좌뇌와 우뇌를 활용해서 핵심을 찌르고 전체를 보는 PG33 매핑을 개발했거든요. 그래서 PG33 매핑으로 책을 보고 있어요. 요 위에 사진에 이제 나가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PG33 매핑으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계속 이제 아카이브를 하고 있어요. 지금 몇 번째 하냐면 81권째 33 매핑을 했는데, 요런 양식지를 제가 만들어서 이걸로 한 2번 정도만 그리면 책 한 권을 20분에 뚝딱 아주 핵심과 의식과 무의식, 좌뇌와 우뇌를 활용해서 필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요. 사실 이런 책은
너무 재밌어서 한번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죠. 근데 이 책이 691페이지예요. 그야말로 벽돌책 같은 건데 7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건데, 근데 제가 보니까 글씨체가 굉장히 단순 심플하면서 복잡하지 않고요. 그리고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이어지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막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영화를 보시기 전인 분들은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,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. 스토리는 이렇죠. 먼저 이것을 쓴 앤디 위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할게요. 이분은 1972년 캘리포니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SF 책을 탐독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대요. 작가인데 15살에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는 거 보니까 머리가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20살 때부터 내가 재미있는 소설을 쓰리라 마음 먹고 계속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답니다.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자신의 그 웹사이트에다가 계속 연재를 했대요. 그래서 2011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마션 있죠, 마션이 이제 전자책으로 자기가 출간을 했는데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15년에 영화로 만들었죠. 참 재밌게 봤는데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죠, 아마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것을 2021년에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 출간이 됐대요. 그런데 이 동시 출간된 이 책이 영화로 개봉된 거는 올해 개봉이 된 거죠. 물론 우리나라에서 올해 개봉이 돼서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.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나오는 그레이스라는 박사가 있어요. 되게 웃기죠. 제 이름이 그레이스 방인데 그 박사 이름도 그레이스라서 묘한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. 이 그레이스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우주학 이쪽에 박사였죠. 과학자였죠. 그런데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가 또 누구를 이렇게 막 비판을 했다가 이제 거의 매장을 당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태양이 아스트로파즈라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태양의 그 밝기가 점점 감소되면서 6년, 7년 후에는 지구의 모든 종족이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가 다가왔어요.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기관에서 찾아와서 그 해결책을 이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영화의 시작도 그렇고 책의 시작도 그냥 우주 공간의 우주선에서 딱 눈을 뜨는 걸로 시작합니다. 코마에서 태어나서. 그래서 2명의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. 그래서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. 기억은 나지 않아요. 기억 상실이 서서히 회복된다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를 우주선과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에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책도 그렇습니다. 참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우주의 그 태양의 흑점을 잡아먹는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물질, 그 아스트로파지에 영향이 없는 행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, 거기서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로키라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되죠. 로키도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에요.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와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, 그냥 이렇게 바위돌로 생긴 이렇게 거미 같은 모양의 외계 생명체인데, 그 우정을 나누는 게 엄청 감동적입니다. 그리고 결국은, 에리드라는 행성에서 온 그 에르디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키가 또 자기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두 이제 존재가 그레이스와 함께 합작해가지고 결국 발견을 하죠. 그 해결책을.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발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그레이스 박사가 어떤 우주선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. 물론 에리드라는 행성과 이 지구의 행성의 공기와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, 로키는 자신의 방어막을 이렇게 입고 같이 우리 그레이스의 우주선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, 그때,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레이스 박사가, 이 로키가 자기가 어떻게 도우려면 무슨 레버를 내려야 되는데, 어떻게 할까요? 막 그러다 결국 그걸 뚫고 나옵니다. 뚫고 나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. 그런데 뚫고 나와서 그 레버를 당기고 그레이스를 구하죠. 그래서 그레이스가 딱 깨보니까 얘가 이제 거의 죽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레이스는 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오만 생각을 하면서 그 로키의 별에 에레이드라는 행성에 맞게 막 공기를 주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며칠이 지나자 결국은 로키가 살아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구에 그런 샘플을 마련해서 자기는 지구로 돌아가고 로키는 이제 서로 보내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샘플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 우주선이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걸 고쳤는데 생각해보니까 로키의 우주선은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.
그래서 이 그레이스 박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. 자기는 로키의 우주선으로 가면 이제 지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식량도 없기 때문에 에리드 행성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자기는 죽어요. 그런데 지구의 샘플만 보내고 자기는 로키에게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로키를 살려내죠. 그리고 그 로키를 살려내면서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. 영화에서는 그게 안 나왔지만 책에선 나오네요. 그랬더니 로키가 그럴 수 없다. 먹을 게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. 그랬더니 로키가 아니다. 이렇게 타오메바, 본인들이 그 아스트로파지라는 것을 잡아먹는 타오메바라고 이름 명명한 그것을 가지고 뭐 먹을 거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결국 에리드 행성에서 이 그레이스 박사는 평생을 살게 됩니다.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. 딱 한 가지만 내가 이 책에서 포인트만 찝어낸다면 이겁니다. 알고 봤더니 기억이 살아났는데 자기가 이곳에 온 건 자살 프로젝트였어요. 왜냐하면 가는 연료는 있었지만 지구로 돌아오는 연료는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? 자기는 거절했어요. 그런데 강제로 주사를 맞춰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해서 보냅니다. 그거를 기억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구 인류를 구한다 해도 나는 그 지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는 안 돼 있어라고 거절했지만 여기서 로키, 에리드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 로키가 자기에게 보여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로키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. 결국 지구와 에리드라는 행성 두 개를 다 구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로키를 구하죠.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 로키의 행성, 에리드 행성에서 거기 과학자들이 다 지구와 똑같은 어떤 그런 방패막과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그레이스 박사를 살게 합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바다와 바위와 이런 데서 지구로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가 에리드 행성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에리드 행성에 있는 3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오르간을 가르쳐주고 그 이제 방패막을 가지고 오르간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. 여러분 어떤가요? 그레이스는 특별한 영웅도 아니고요. 영웅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. 오직 그는 그래 평범한 사람이었죠. 그리고 무언가 선량한 사람도 될 것 같아요. 평범한 선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? 특별한 영웅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나 그가 로키의 우정과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로키와 그 에리드 행성의 에리디안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 그런 스토리였어요. 프로젝트 헤일 메리. 이 헤일 메리라는 것은 이런 걸 뜻한데요. 마지막에 미식축구에서 마지막 그 한 점을 위해서 롱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험하는 그게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뜻인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바로 그래서 이 세 명의 엔지니어와 이 박사와 파일럿을 띄우지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보낸다. 이들이 성공 안 하면 이제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. 인류는 이제 죽는 거죠.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. 에리드 행성에서 지구 그 태양이 제대로 된 그 밝기를 회복했다고. 그래서 본인이 보낸 샘플이 작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.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사활을 건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런 의미예요. 결국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.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한 보통 사람을 위해서. 그리고 에리드 행성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 행성까지 그는 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영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죠. 여기서 사실은 대비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. 지구의 사람들의 그 이기성이라고나 할까요?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 그레이스 박사를 보냈죠. 지구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데 외계인인 로키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. 그래서 자기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.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다고 하죠. 우리는 어쩌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또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이 아닐까. 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러브미션에서도 사랑은 사명이다. 사랑은 사명이고
사랑의 사명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사명이다.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,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활비가 없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, 결국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, 그레이스 박사, 저와 이름이 똑같은 이 그레이스 박사,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이 영화도 결국은 그런 사랑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 포토그래피 리딩을 배우시면 이런 책들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 20분 만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요. 또 1시간 이내로 이런 책들을 독파할 수 있습니다. 자기 독서 속도보다 2배 이상은 다 빨라지는 체험 수업 신청하시고 또 체험 수업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회원이 되셔서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. 신청 링크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고 문자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라이언 고슬링,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이번에 라이언 고슬링을 좀 좋아하게 됐네요. 그가 주연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, 그의 원작인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방하.